그냥 이렇게 드라이브 이렇게 뒤집는 거 안 되면 그쪽으로 다시 합시다. 자, 오늘 질문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부터 받으면 되겠네요. 80페이지부터 시작합시다. 80페이지에 질문 있는 사람. 80페이지 질문. 숙제했어 안 써? 했어? 오케이. 없으면 넘어간다. 81페이지. 81페이지. 여기도 없어? 좋아. 82페이지. 615번부터 가볼게. 어떤 이차함수가 x는 2에서 최대값 2를 갖는다. 지난번에 문제와 좀 비슷한 느낌의 문제네. x는 2에서 최대값 2라는 게 결정적인 힌트지.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될 이차함수의 모양이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제일 큰 y값이 나온다는 말은 x가 2인 지점에서 가장 큰 y값이 2라는 말은 내가 그려야 되는 이 포물선의 모양이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x가 2일 때 여기가 y가 2인 걸 말한다는 얘기인 거겠지. x에 2를 넣었을 때 제일 큰 y값이 2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같은 유형의 문제를 지난번에도 풀었어. 이 말의 올바른 해석은 주어진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2,2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차함수 문자 좀 줄여보자. a, b, c 그대로 남겨두지 말고 어쨌든 꼭지점의 좌표가 2,2니까 여전히 이차함계수 a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표준형으로 만들어진 이차함수의 모습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야 2,2를 꼭지점으로 하는 아마 a는 음수였을 거야. 정확하게 어떤 음수인지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음수였기 때문에 위로 블록한 거고 꼭지점이 2,2가 나왔기 때문에 x가 2인 지점에서 제일 큰 y값이 최대값이 2가 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였을 테고. 그럼 이제 a만 찾으면 되는 건데 힌트가 하나 또 나왔죠. f1이 1이라고. 그럼 계산해주면 되겠네. 1 넣는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에다가 a 더하기 2. 이게 f에다 1 넣어서 계산한 결과인데 그게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따라서 완성된 fx 2차함수의 모습은 2차함계수는 마이너스 1이면서 꼭지점은 2,2로 되어 있는 2차함수. 자, 마지막 결과만 물어본 a, b, c를 찾는 거구나. 전개해서 a, b 찾자. 우리 끝까지 하자. 그냥 마이너스 x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붙을 거니까 플러스 4x에다가 플러스 4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4 뒤에 있는 2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4 c는 마이너스 2. 여기 있는 이 자리를 그대로 똑같이 읽어주면 되는 걸 테니까 그렇게 찾은 a값, b값, c값을 문제가 원하는 대로 덧셈 뺄셈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필기 필요한 친구들 필기 천천히 하시고.
너무 싫어 여기 교실. 교실 느낌도 아니고. 자, 또 질문. 82페이지 묻고 싶은 문제 더 있는 사람? 20. 82페이지 더 없습니까? 자, 그럼 넘겨서 일단 최대치에서 관련된 문제 여기가 마지막에 있네. 그럼 622번 가볼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라고 하는 지점까지만 2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주문하고 있고, 그때 사용했던 2차함수의 그래프가 2차함수의 식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우리 그래프부터 그려볼게. 이건 뭐 감춰진 문자 없으니까 그래프 예쁘게 그릴 수 있겠네. 표준형 먼저 x-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i 계산은 마이너스 3까지. 그래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 그 다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y절편이 1이니까 한 이 정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포물선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겠지.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언급해준 2차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그 그래프를 전체를 다 보면서 푸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를 체크합니다. 여기서부터만 그려달래. 이거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그릴 거냐? A까지 그릴 건데 문제가 있어. A가 어딘지 모르겠어. A가 만약에 이쯤이었다면 여기까지만 그려주면 될 거고, A가 2와 같은 수였다면 여기까지 그려주면 되는 거고, A가 만약에 꼭지점을 넘어간 위치에 있다면 그 넘어간 위치까지 그려주면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A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자고. 어디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그릴 수 있는 건 다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원하는 내용을 찾으러 가자. 최소값이 얼마 나온대? 최소값이, 이 문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대요. 마이너스 2가. 그럼 다시 한번 아까 못했던 거 해볼까? A까지만 그릴 건데, 아까 마지막에 말했던 것처럼 A가 만약에 이 꼭지점의 축에 오른쪽까지 넘어와 있는, 그러니까 A가 2보다 큰 숫자였다면, A가 2보다 큰 숫자라고 친다면 그때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됐을 거야. 여기까지니까, A까지니까. 그런데 봐, A까지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낸 그래프의 최소값은 만약에 A가 꼭지점의 X값이었던 2보다 큰 위치라서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의 모습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그려진 그래프의 제일 낮은 지점은 여기거든요. 그 말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문제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내가 그려야 되는 이 마지막 경계 A라고 하는 지점은 절대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이 지점을 포함하면 안 되겠구나. A까지 그렸을 때 이 부분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맞나? 여기부터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그릴 건데, 그 A까지 그려냈을 때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려면 꼭지점은 절대 내가 그린 그래프에 있으면 안 될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A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그렸을 때 이렇게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여기가 없어져야 되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진짜 봐.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그린 그래프의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어 있는 게 맞지. 왜? 꼭지점이 사라졌으니까. 만약에 꼭지점까지 연결돼서 그래프가 살아있었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문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 내가 찾아야 되는 A는 꼭지점 전에서 멈춘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가긴 갈 건데, 그 A까지 가야 되는 위치가
꼭지점을 넘어선 위치가 아니라 꼭지점을 가기 전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만 내려올 수 있는 그 위치까지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런 뜻이지. 찾는 건 A 찾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마지막 결론은 이 점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네. F가 아니네. 이 함수에다가 X 대신 A를 넣은 결과가 최소값 문제가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잊지 말자. 내가 찾는 A는 명심해. 내가 찾는 A는 꼭지점에 X좌표였던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수였습니다. 내가 찾는 A는 2보다 작은 수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말자고.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아. X에다가 A 넣은 결과가 누구예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인데 그때 나오는 결과가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되길 바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맞니? 그래서 넘기면 암산으로 갈게. A제곱 마이너스 4A에 넘기면 3.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에 A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A는 1 또는 3이죠. 그런데 이거 지켜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A가 우리가 찾는 A 값은 1이 돼야 된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지.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도 나오고 3을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맞아. 1을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 보여 다들?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기 전에 A 값 하나 더 있어. 그게 지금 3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1과 3 중에 만약 내가 찾는 A가 3이었다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건 맞지만 최소값은 마이너스 3으로 되는 거죠. 문제가 말했던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프는 똑같은 마이너스 2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두 개의 답 중에 꼭지점을 지나가기 전에서 멈출 수 있게 해주는 얘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지. 지금 문제도 뭐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뭐 고등학교에서 뭔가 새롭게 배웠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조금만 활용해서 푼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필기 잘 해놓고 복습 잘 하자. 필기하십시오.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페이지가 과제였지. 84페이지 질문 33번 33번부터 갑시다. 길이가 28cm인 철사를 구부려서 부채꼴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부채꼴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는, 부채꼴을 만든다는 거네. 28짜리를 가지고 대충 만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가 28짜리의 철사를 갖고 있는 거야. 단위는 나중에 적기로 할까? 문제 푸는 동안 단위 빼버릴게. 28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는 철사를 가지고서 부채꼴을 만든대. 그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 얘가 최대가 돼야 된다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를 찾는 거고, 그럼 우리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잡을까요?
x라고 잡을게. 좋은 문제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길이가 28이야. 아무래도 제일 큰 넓이 만들려면 철사를 남기면 안 되겠지. 철사를 있는 그대로 다 써줘야 넓이가 최대가 될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28만큼의 길이 중에 반지름 2번으로 x를 각각 썼으니까 우리가 이 호의 길이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는 전체 28에서 반지름 2번만큼 뺀 길이,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쉬운 문제는 아니네. 됐나요?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게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원하고 있잖아. 넓이가 맞지? 그럼 넓이 간다.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다들 알아?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뭐야?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네? 지가 처음부터 말해. 네? 넓이 구하는 공식 뭐야? 근데 헷갈려요. 헷갈린다고? 네. 헷갈리기 전까지만 말해봐. 360 마이너스 180분의 중심각? 360 마이너스 180분의 중심. 완전 헷갈리고 있는데? 야, 부채꼴의 넓이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태어나 넓이 어떻게 하지? x제곱에 360분의 중심각을 곱하면 살짝 부족한데? x제곱이 맞아? 반지름의 제곱 r제곱. 지금 반지름을 x로 놨으니까 x제곱에. 근데 이 각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하면 되는 거고, x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얘기했는데 그게 좀 잘못됐어. x제곱 쪽이 잘못됐어. x제곱 쪽이.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뭔데? 반지름 제곱. 반지름만 제곱해주면 원의 넓이가 나온다고. 파이. 파이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태훈이가 말한 거에 반지름 제곱한 거에 파이 붙인 게 원의 넓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편하게 외우고 있는 게 반지름 얼로 표현할 테니까 얼이라고 해볼까? 그럼 이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라고. 반지름 제곱한 거에 파이 붙여준 거, 파이 붙여준 거.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원에 어떤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그 부채꼴의 넓이는 전체 원 넓이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을 하는 거지. 그건 뭐로 계산하느냐? 원을 중심각으로 따지면 360도. 전체 중심각 360 중에 부채꼴이 갖고 있는 중심각만큼의 비율로 원의 넓이에서 떼어주면 된다는 거죠. 전체 원의 넓이에서 얘가 갖고 있는 비율은 360분의 얘만큼의 비율. 그래서 요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었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전체 원의 둘레 2파이 곱하기 반지름에서 360분의 똑같이 중심각으로 계산하면 돼.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반지름,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반지름 얼로 잡아줘. 그러면 얼로 잡아주지. 갑시다. 파이 얼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지금 태훈이 말처럼 중심각이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럼 중심각은 또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여기 이거 호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호의 길이 계산을 갑니다. 지금 호의 길이가 얼마로 나와 있느냐? 28 마이너스 2얼로 나와 있어. 그런데 그 28 마이너스 2r이 어떻게 계산되는 길이냐면요, 전체 원의 둘레 2파이 r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을 곱했을 때 계산되는 결과가 호의 길이가 된다는 거지. 맞습니까? 여기를 잘 봐. 지금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원의 둘레, 그러니까 2파이 r 거기다가 전체 중심각 360 중에 부채꼴이 갖고 있는 중심각의 비율로 계산해주면 돼.
이게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그 공식으로 계산한 호의 길이가 여기 나와 있잖아. 28-2R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거 바로 360분의 중심각이라고 하는 요 계산의 결과를 2πr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28-2R 마이너스 2πr로 대체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었어요. 지금 중심각을 모르고 있잖아 우리. 그런데 중심각을 찾아서 집어넣어도 되지만 어차피 내가 계산하는 그 넓이에 중심각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360분의 중심각이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식을 위해서 중심각이 얼마다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360분의 중심각이라는 모양 계산해 주는 게 편하지 않겠어?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그만일 건데. 그래서 선생님은 중심각이 얼마인지를 구할 생각은 없어. 이걸 중심각 은으로 계산할 마음이 없고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는 식만 찾아낸 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얼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자리에 이거 넣어주면 된다고 얘기했던 거지? 그런데 3차 함수가 나오네. 저거 2πr 이항할 때 나누기로 아, 선생님 실수했구나. 이거 왜 뺄셈으로 했지? 나누기로 가야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2πr로 나누는 게 맞죠? 이렇게. 그래서 나 한 번 더 나눌까? 파이 얼분의 2로 나눠주면 14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얼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360분의 중심각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파이 얼분의 14 마이너스 얼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 거의 다 되고 있는 거지. 파이 약분 가능하고 얼 하나씩 약분하게 되면 얼 곱하기 14 마이너스 얼만 남는 거니까 마이너스 얼제곱 플러스 14 얼만 남게 될 거고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얼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49라고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이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고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7,49가 되는 거잖아. 그 7이 누구야? 얼값이야. 49가 누구야? 바로 넓이 값이야. 넓이가 49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프가 되는 거지. 다시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한 식을 찾았는데 원의 넓이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으로 360분의 중심각의 모양이 얼마인지 몰라서 계산을 못하고 있었던 와중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유도를 해봤더니 360분의 중심각이라고 하는 이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얘를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했더니 넓이를 얼로 표현한 2차 함수 꼭지점이 7,49인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 y값이 넓이가 되는 함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넓이가 최대일 때는 언제냐? 49일 때. 그때의 반지름 길이는 얼마냐? 7일 때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질문이 반지름의 길이를 찾는 거니까 최대 넓이를 찾는 거였으면 49라고 대답을 할 건데 그 최대 넓이가 되는 순간에 반지름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7이라고 정답을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어요. 이거는 또 오늘 이후로 어떤 문제를 풀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가르칠만 한 수준의 문제였던 거네. 앞서 풀었던 그런 중학교 수준의 문제보다는 필기하고 다음 문제 한번 또 준비해볼게. 필기부터 먼저 하십시오.
또 시작해볼까? 84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32번. 여기도 아마 활용 문제라 다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물어볼 거 있으면 다 물어봐. 32번 가볼게. 자, 읽어보자. 카메라 부품을 생산하는 어느 회사에서 판매 가격은 X만원, 판매 수익은 Y만원.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얼마로 하면 수익이 얼마 난다는 뜻인 거구나. 이게 수익이야. 그리고 X가 판매 가격인데 그때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X는 판매 가격입니다. 그럼 문제 읽어볼게. 판매 가격을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로 했을 때 여기에 집어넣는 X의 범위를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로 했을 때 이 2차 함수가 있는데 X가 판매 가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자고 Y가 수익에 관련된 문자. 그런데 X에 집어넣는 그 판매 가격의 범위를 2만원과 5만원 사이에서 결정했을 때 판매 수익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거는 그냥 2차 함수로 풀면 되겠구나. 그럼 마이너스 30으로 묶는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3, 8이니까 8X인가? 그럼 필요한 게 절반의 제곱이니까 16 필요하겠네요. 다시 16 빼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30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요거 곱한 게 480인 것 같지? 맞네요. 그래서 그래프 대충 그리자.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 x가 4일 때 최대값은 480이고요. 문제도 분명히 얘기했지. 판매 가격을 2만원부터 5만원까지만 하라고. 2만원이면 4에서 왼쪽으로 두 칸이니까 한 이쯤이라고 칠까? 5만원이면 4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요쯤이라고 치지 뭐. 그래서 판매 가격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프는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빨간 부분만. 여긴 없는 거라고 또 치자. 이건 실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닙니다. 없는 거예요. 그럼 끝났네요. 언제? 4만원일 때 최대 수익, 최대 수익은 480. 단위는 만원이었지? 최소값은 언제냐? 판매 가격을 2만원으로 했을 때. 2만원으로 했을 때 나오면 여기가 최소값이겠네. 그럼 계산은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여기다 넣자.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120에 480 더하면 360만원이라고 봐주면 되겠나? 그래서 내가 판매 가격의 범위를 정말 2만원부터 5만원까지만 조절하게 되면 4만원에 팔았을 때는 가장 큰 수익을, 2만원에 현재 주어진 범위에서는 2만원에 팔았을 때 가장 적은 수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냥 저냥 풀만한 문제였던 것 같네요. 필기하시고. 자, 또 질문 35번 시작합니다. 문제부터 읽어볼게. 밑변의 길이가 20, 높이가 10인 직각사각형 모양의 땅에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려고 한다.
지금도 뭐 미리 말하지만 아까 풀었던 부채꼴무원 문제 같은 거 되게 낯선 문제지. 풀어본 경험이 있을까 말까 거의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 그래서 힘든 느낌이었다면 지금 같은 문제는 뭐 솔직히 선생님 모르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림으로라도 제일 많이 좀 봤을 법한 모양인 경우가 많겠지. 그래서 좀 익숙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여기다가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 거래. 근데 생각해봐. 그 꽃밭이 어떨 때는 이렇게 잡힐 수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겠지. 길게. 아니면 지금처럼 중간처럼 만들어질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위치에 따라서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꽃밭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질문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여러 모양의 꽃밭들 중에 최대 넓이. 그럼 잘 봐. 넓이를 구하려면 어쨌든 내가 찾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하고 세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넓이 표현하려면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문자를 쓸 줄 알아야 돼. 그 문자는 꼭 어디다 놔야 된다는 그런 말은 필요 없어. 아무 데나 놔도 되거든. 정말 아무 데나 놔도 됩니다. 선생님은 여기를 x로 놔볼게. 그리고 여기다가 별표 왕창. 왜? 많은 학생들이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 자체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 그럼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세로는 x 넣어주면 되고 이제 가로의 길이만 써주면 되는 건데 그 가로를 유도를 해 나가야겠지? 갑시다. 여기를 x로 잡았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닮음 기억나나? 지금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이고 높이와 밑변의 길이비가 10대 20, 1대 2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과 선생님 손 따라와 볼래? 이거 닮음이야. 이것도 닮음이에요. 닮음 맞을걸? 왜? 여기 직각이잖아. 거기다가 원래 있던 삼각형의 이 각과 이쪽에 있는 삼각형의 이 각 같아. 삼각형에서 두 개의 각만 같으면 직각 같지? 이 각은 공통으로 같죠?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이름이 뭐였더라? 뭐 AA 닮음이라고 불렀던가? 닮음이 맞아.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의 비율도 1대2가 된다는 거지. 얘네들만 1대2인 게 아니라 여기도 1대2. 그래서 여기가 x가 되면 이 길이는 2x가 된다는 거죠. 어라? 여기가 2x야? 밑변 전체가 20인데? 밑변 전체가 20인데 여기 길이가 2x면 내가 지금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전체 길이 20에서 2x만큼을 뺀 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어쨌든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다. 가로의 길이를 x로 잡고 싶으면 x로 잡아. 선생님처럼 세로를 x로 잡을 친구들은 x로 잡고 그런데 가로를 x로 잡든 세로를 x로 잡든 선생님은 지금 뭐 세로로 잡았으니까 세로의 길이를 x로 잡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필요한 가로의 길이도 똑같은 x라는 문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용했던 게 방금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삼각형의 닮음? 봐. 만약 어떤 친구가 가로의 길이를 x로 잡았다면 요것도 닮음이니까 그럼 얘하고 얘도 닮음비가 1대 2일 테니까 여기가 x면 여기는 2분의 1 x가 되는 거겠지. 그럼 이 길이는 전체 10에서 2분의 1 x만큼을 뺀 값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넓이를 구해도 된다고. 지금 선생님은 세로의 길이를 x로 잡아서 풀고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지만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누구를 문자로 잡든 상관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문자로 잡기는 해야 된다는 거지. 뭐가 됐던 간에. 계속 갑시다. 그래서 결론은 직사각형의 넓이 세로 곱하기 가로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0x가 될 테고 표준형은 선생님이 계산한다.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일 테니까 아마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돼서 내보내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이 그거야. 넓이를 나타내는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였고 그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정체가 뭐냐? x가 5일 때 제일 큰 값이 50인데 그게 누구의 값이냐? 넓이가 50이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죠. 다시 내가 꽃밭을 만들 때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 때 x의 길이를 이 만든 직사각형 꽃밭의 세로의 길이를 5로 했을 때 얼추 비슷하게 그린 것 같은데? 그치? 5가 되면 한 요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요 정도가 10의 절반이니까 세로의 길이가 5만큼으로 설정된 직사각형의 꽃밭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넓이가 다른 어떤 꽃밭의 넓이보다 크게 나온다. 제일 큰 넓이가 5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꽃밭을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만들 거고 어떤 친구는 정사각형 느낌이 나게 만들 테고 또 어떤 친구는 납작하게도 만들 수 있을 테지만 그런 꽃밭의 넓이들 중에 가장 큰 넓이는 세로의 길이가 5일 때 그 어떤 꽃밭들보다도 넓이가 크게 나온다는 걸 지금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통일이 돼서 땅에다가 땅을 샀어. 근데 여러분들이 산 땅이 이런 모양이야. 거기다가 직사각형의 모양의 건물을 올려. 그럼 건물이 넓이가 커지면 클수록 비싸게 받을 테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이용할 만 하기도 하겠지. 물론 이런 땅을 갖고 있으면 아예 이 전체를 건물로 짓겠지. 삼각형 모양으로 짓든. 굳이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시고 또 질문 있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 이 2차 함수의 활용 문제는 근데 2차 함수에서 뿐만 아니라 매 단원마다 활용 문제들이 나오잖아. 방정식에서도 활용이 있어. 나중에 배우게 될 부등식에서도 활용이 있고 함수에서만 활용이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 활용 문제들은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식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활용이야. 일반적인 문제들은 이걸 풀라고 시키겠지. 그런데 활용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식을 만들어내야 될 문제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뭐야? 문자를 잡아서 식을 세우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별표 쳐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식을 만들 때 항상 변수,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천천히 키워나가야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이 활용 문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중학교 때도 매번 할 때마다 활용 문제 배웠을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배울 때 피타고라스 정리 배우는 그 단어 마지막에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이 있었을 거고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에도 마지막에 2차 함수 활용이 있었을 거고 삼각비 배우면 삼각비에 활용이 있었을 겁니다. 매 단원 끄트머리가 활용 문제잖아. 혹시 이한이도 왜 늦는지 아는 사람 있나? 아니 이게 늦으면 여러분들도 잘 들어. 형한테 문자 보낼 때 늦을 것 같으면 늦는다고 문자를 보내면 안 되지. 늦는 이유를 말을 해줘. 뭐 그냥 늦을 것 같아 딸랑 보내면 뭐 어쩌라는 거야. 왜 늦는지를 궁금해서 연락하라는 거지. 온다 못 온다를 그렇게 그냥 통보식으로 말하면 어떡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왜 늦는 거야 도대체. 연락도 안 되고. 자, 또 질문 84페이지 묻고 싶은 문제 더 있니? 자, 좋습니다. 그럼 일단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정도까지가 여러분들 제일 걱정하는 중간고사 범위 정도 된다고 얘기했었지? 왜 늦었어? 학원 갔다 왔어요. 아, 학원이었어? 네. 오늘만이야? 아니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래야 돼? 월수 맨날 그래.